안녕하세요. 2,000원의 삶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영숙입니다. 톡파원 25시, 톡파원 25시. 이번 주에는 배우 황인엽 씨가 등장을 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배우입니다. 요즘 제가 드라마하고 완전히 단절이 돼 있다시피 하고, 가끔 영화는 제가 영화관에 가서 봅니다만, 저는 잘 모르는 배우입니다만,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2천만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아마 넷플릭스나 어떤 드라마에 출연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일본의 유재윤 톡파원, 이 유재윤 톡파원은 참 귀여워요.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그 말도 취장이 없고 순수하기 때문에 귀여운 톡파원입니다. 이번에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성공한 도토리현을 찾아갔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들이, 지방자치자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이런 도토리현 같은데 딴 데 놀러 다니지 말고 정말 출장을 가서 이 문제를 극복한 도토리현을 벤치마킹 해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돈 받고 대우받고 하는 거에 빠져 있어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서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는 아마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도토리현은 53만 명 인구를 가진 가장 작은 현이라 그럽니다. 아마 그 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하면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즉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이렇게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도토리현은 53만 명 인구가 있는 아주 작은 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육아 왕국으로 칭송받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꼴찌에 가까웠던 출산율이 12년 만에 3위로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도토리현은 육아 왕국으로 됐느냐? 이들은 우선 매칭 프로그램,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칭 프로그램을 해서 무려 270상 이상이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만나지 못하고 데이트 비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이나 이 매칭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270쌍의 매칭이 성사됐다고 합니다. 273쌍이면 500명이 넘는 인구죠. 500명이 넘는 인구가 결혼을 했고 이들이 아이를 2명씩 낳는다 그러면 바로 1000명이 되는 것입니다. 1000명이 10년이면 10,000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들은 성공을 한 것 같고 출산을 할 때도 가정지원과라는 과가 있어서 산전산후 2달씩 유급 휴가를 주고 또 남자들에게도 남편들에게도 유급 휴가를 주는 적극적인 임신 출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 지원도 아주 알뜰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과 이 신혼부부가 근거리에 살면서 이 육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런 지원까지 하고 이게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지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실적인 지원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프로그램은 톡파운 25시 재미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그런 예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행 코스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 육아 왕국 도토리현에 대해서 관심이 크게 갔습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 보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이런 데는 한번 가볼 때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필리핀은 섬 왕국 아니겠습니까? 10번째로 큰 섬이라고 그러고 오죽하면 우리나라에서 직항 노선까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 보호를 많이 갔으면은 모든 것을
한국어로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 대한민국의 국력 저력이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 어드벤처도 있고 뭐 저는 그렇습니다만 그 위험한 것에는 전혀 뭐 돈 주고 왜 이렇게 죽을 일을 하나 하는 싶은 생각이, 저는 이런 데 관심 없습니다. 이찬원 씨도 역시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맛집을 갔는데 참치 턱살, 이것은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 나라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구경도 못할 정말 초일 요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고, 그 다음에 호핑 투어, 배를 타고 섬을 여기저기 이렇게, 옛날에 우리 호핑 스텝이라는 거 무용할 때 배웠는데 아마 배를 타고 여기저기 섬을 돌아다니는 그런 투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필리핀 뉴톡파원 최다슬이라는 사람은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아마 방송 활동가 유튜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유튜브로서 톡파운으로서 활동이 딱딱 맞아 떨어지고 아마추어 같지 않았습니다. 194만 구독자를 가진 연예인급 톡파운입니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 볼거리와 관광지를 소개를 해줬습니다. 여기는 이 방송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호를 더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벨기에 줄리아가 찾아갔습니다. 조국을 간 것이죠. 고국에 간 것이죠. 출장 특판으로 나갔습니다. 벨기에가 재미없다고 그래서 재밌게 보여주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만 역시 선진국들은 이미 다 정리된, 다 갖추어진 유럽은 그렇게 특별한 재미를 우리에게 소개할 만한 것은 별로 없다. 덜 개발된 곳의 여행이 우리에게 신선함을 제공하지, 이미 다 정리된 그러한 유럽은 그냥 유적에, 유물에 우리가 감동할 뿐이지 재미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어쨌든 뭐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줄리아가 소개한 그 벨기에는 크게 재미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 한 달 살이. 스위스는 살인적인 물가 때문에 정말 저는 정이 붙지 않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곳에서 사는 현지인들은 그곳에 맞게 생활 물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봉급 대비 물가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생활하기 힘든 곳이 스위스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스위스에서 한 달 살이를 하려면은 몇 천만 원은 들고 가야 한 달 살이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야 뭔 일을 못하겠습니까마는 보통 사람,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스위스 한 달 살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스위스는 사진과 똑같은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우리는 사진을 보기에는 근사하고 현지를 가보면 실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스위스는 사진과 똑같은 나라. 그렇지만 재미없는 나라, 정이 안 가는 나라, 제 머리에는 이렇게 각인되어 있습니다.